안녕하세요. 오늘은 QRT를 깊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검사 회사면 그냥 검사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QRT는 단순히 결과지만 찍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 공식 자료를 보면 QRT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대상으로 신뢰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불량 원인을 파고드는 종합 분석 서비스도 하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직접 설계 개발하는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지만 실제로는 제품이 잘 버티는지, 왜 고장이 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해주는 품질 검증의 핵심 인프라 회사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반도체가 단순해지면 이런 회사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HBM처럼 적층이 복잡해지고 CXL처럼 인터페이스 난도가 높아지고 AI 반도체처럼 고발 열고집적 구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잘 돌아간다 보다 오래 버티느냐, 극한 환경에서 문제 없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서도 QRT를 HBM 핵심 반도체 검증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AI 반도체 고도화에 따라 검증 수요가 커지고 종합 분석과 장비 사업 중심의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짚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칩만 많이 팔린다고 무조건 수혜가 되는 회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QRT는 반대로 기술 난도가 올라갈수록 더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품이 복잡해지면 불량 원인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고객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맡길 유인이 더 강해집니다. 이건 경기 민감주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술 난이도 상승의 수혜주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업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QRT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뢰성 시험 서비스, 둘째는 종합 분석 서비스, 셋째는 장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회사 연역을 보면 2020년 소프트 에러 검출 장비 국책 사업, 2021년 오직 고주파 수명 시험 장비 개발, 2022년 해외 가속시설 공동 프로젝트 협약, 2023년 SSD RDT 평가 시스템 확대 구축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QRT가 단순 인력형 검사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고부가 서비스와 자체 솔루션, 특수 장비 쪽으로 스택을 쌓아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통 시장은 이런 회사를 볼 때 세 단계로 재평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검사 업체 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니네, 불량 분석도 하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비까지 하고 AI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으로도 확장되네, 입니다. 지금 QRT가 가려는 방향은 세 번째 단계에 가깝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QRT는 AI 반도체 고도화에 따라 필수화되는 검증 수요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과 장비 사업 중심의 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방산과 우주항공까지 적용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 방산 고객사의 RF 소자 대상 RF HTOL 장비 공급을 시작했고 MIL STD 기준을 충족하는 검증 역량을 확보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자료와도 맞물립니다. QRT는 2018년에 스마트 레브 구축 인정 범위를 MIL-STD까지 확대했다고 회사 연역에 적어두고 있고 2026년 2월에는 아예 공식 공지로 우주항공 신뢰성 시험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극한 환경을 지상에서 정밀 재현해 핵심 부품과 시스템 신뢰성을 검증한다고 설명하며 PIND 테스트, 실 테스트, 클린룸 진동 시험, 서멀 백룸 테스트 같은 항목을 소개합니다. 적용 규격으로 MIL STD 883, MIL STD 750, JESD 22, A109, ESCC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 테마성 홍보가 아니라 고신뢰성 시장 진입 의지를 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오늘 QRT를 볼 때는 단순 반도체 업황 수혜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AI 반도체 검증 수요, 고장 원인 분석 고도화, 특수 장비 공급,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같은 고신내성 시장 확장 가능성을 한몸에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작고 거래가 가벼운 구간에서는 뉴스 하나에도 주가 반응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은 QRT 입장에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이 652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은 약 4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 이익 체력이 약했던 구간에서 2024년에 급반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688억 6,100만 원, 영업이익 47억 8,200만 원으로 외형은 더 성장했고 수익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즉 폭발적 이익 증가 뒤에 급락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 체력을 유지하며 다음 단계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3분기 누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YG 리포트와 관련 기사 기준으로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8%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에 지연되었던 일부 실적 반영과 장비 종합 분석 쪽 기업 확대를 기대하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최근 회사가 주주환원 메시지도 같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QRT는 2026년 3월 현금 배당 결정을 공시했고 보통주 1주당 480원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배당 총액 약 56억 원, 시가 배당률 약 3% 수준으로 소개됐습니다. 동시에 3월 26일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공시했는데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비과세 배당과 배당 절차 개선 추진이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당 준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밸류어 프레임에 올라타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도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공시에 따르면 신규 대표이사 이규복이 선임됐고 회사 홈페이지 하단 대표자 표기 역시 이규복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경영진 변화와 동시에 배당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같이 나온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런 시기에 보통 이 회사가 이제 체질 전환 구간으로 들어가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QRT의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단순한 검사 매출이 아니라 고부가 장비와 고난도 분석 매출을 키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자료는 긍정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QRT가 장비 사업과 종합 분석 투자를 계속해왔고 AI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차량 전장 쪽으로 적용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는 AEC-Q7 신규 도입으로 차량 부품 BLR 테스트 지원을 공개했고 2025년에는 일본 통신 네트워크 전문기업 제네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일본 시장에서 신뢰성 장비 영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 서비스 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장비와 해외 확장을 붙이려는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쪽은 이런 스토리가 결국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장비 사업은 한번 실적에 크게 기여하면 좋아 보이지만 수주 타이밍에 따라 분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우주항공은 진입 자체는 좋은데 인증 고객 확보 반복 매출 구조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T는 좋은 이야기만 많은 성장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숫자가 뒤따라오는 강소형 기술주로 재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갈림길 초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투자자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RT의 강점은 첫째, 반도체 미세화와 고집적화가 심해질수록 검증과 분석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동차 우주항공 방산처럼 고신뢰성 요구가 강한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서비스뿐 아니라 자체 장비와 솔루션 비중이 커지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최근 배당과 밸류업 메시지까지 덧붙이며 시장 친화적 모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첫째, 실적 규모 자체가 아직 아주 큰 회사는 아니라서 분기별 수주 편차나 비용 증가가 체감 이익에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비 사업 비중 확대는 좋지만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실적 가시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방산우주항공 같은 신시장 확장은 이야기로는 강하지만 반복 수주와 안정적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넷째, 실제로 거래소는 2026년 3월 30일 QRT를 소수계좌 거래 집중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시한 바 있어 수급이 몰릴 때는 변동성이 가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QRT는 지금 뭐로 봐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QRT는 지금 실적 방어형 가치주로 보기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실체 없는 테마주로만 보기에도 아까운 종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종목은 기술난도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검증 인프라 회사이면서 동시에 장비의 외방산 우주항공으로 스토리를 키우는 중소형 성장주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할 때는 재평가 탄력이 강할 수 있고 숫자 확인이 늦어지면 눌림도 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를 볼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1분기와 반기 실적에서 종합 분석과 장비 쪽 기여도가 실제로 커지는지, 우주항공 시험 서비스가 단순 소개를 넘어 수주와 고객 확보로 이어지는지, 일본 파트너십이 매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밸류업 계획 이후 배당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프레임으로 굳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QRT는 단순한 소형주가 아니라 반도체 검증 특화 플랫폼형 기업으로 시장에서 다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RT는 화려한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대신 화려한 최종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고 오래 버티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더 가깝습니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자동차 전장이 중요해질수록, 우주항공과 방산처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회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흐름, 배당 확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대표이사 교체까지 놓고 보면 회사는 단순 유지가 아니라 한 단계 체질 전환을 시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스토리가 주가의 지속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숫자, 즉 수주와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지금 QRT는 바로 그 확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가장 냉정한 해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QRT를 단순 반도체 검사 기업으로 봤다면 이제는 다시 봐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아직은 실적 확인이 더 필요한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